네, 안녕하세요. 고품격 코인 분석 채널 코인스터디입니다. 저희는 스터디 채널이라서요. 텔레그램 단톡방, 리딩방, 종목 추천,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멤버십 새로 가입해주신 한발짝 그 다음 그리고님, 그리고 영영재 코쿤TV님. 아마 영영재 코쿤TV님은 가출하셨다가 돌아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같이 쭉 열심히 스터디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멤버십이 되시면은 커뮤니티 글에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비트코인 분석 영상 반응이 좀 괜찮았어가지고 지속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장기적인 시황 분석이랑 단기적인 관점에서 하는 이 트레이딩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션 방향 설정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레버리지하는 선물 매매에 장기 관점을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이런 우를 범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마켓 데이터 먼저 보면은 지난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변동이 없습니다. 김프는 오히려 0.1% 낮아졌어요. 오히려 좋고 이제 세력 매수하고 있다. 세력 매수하고 개미는 매도하고 있다. 관점 변동 없고요. 세력의 추가 매집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 좀 늘어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시간 끌수록 세력은 좋거든요. 싸게 물량을 더 모을 수 있으니까. 올리고 나서 쉬어가는 구간인 거예요. 이 구간에서 쉬어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찐 상승이 또 시작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관점에 따라 그래서 오름숏보다는 내림롱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매매에 요거를 적용시킬 이유는 없어요. 장기적 관점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장기 관점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프레임에서 WXY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봉이고 요거를 4시간 봉으로 좀 줄여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여기 긴 고점에서부터 지난 이제 4월부터 3월부터 내려온 파동이죠. 3월부터 내려온 파동을 1시간으로 볼게요. 1시간으로 보면 더 잘 보이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 하나의 이제 W 파동 그리고 여기 X 파동 그리고 여기 이제 Y 파동이 이어지고 이 WXY 또는 삼각 수렴으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 조정이 끝나고 올라갈 확률이 좀 낮아 보인다 말씀드렸는데 뭐 실제로 안 올라가죠. 그래서 횡보가 길어질수록 더 큰 ABC 확률이 증가한다. 횡보가 길어지고 있죠.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4시간 봉으로 다시 늘려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서의 상승을 되돌리는 것뿐 아니라 이 전체 상승, 요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시점이 좀 된 것 같고 물론 여기서의 이제 가격 흐름이 조금 중요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단기적 세력 매수 개미 매도는가 아니라 세력이 오히려 장기 매집 평단가를 올리고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비트코인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관점 역시 뭐 같습니다. 같고요. 말씀드린 그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땡겨서 이제 볼게요. 매매 계획은 근데 그러니까 장기 관점은 이런데 매매 계획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유는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 긴 시간에서의 프레임에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볼게요. 요거 이제 1시간 봉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왔고요. 이 하락 파동이 이제 끝나고 이제 다시 되돌림을 올라가고 있는 중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여기서 완전히 끝나고 이 하락을 끝내고 올리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더 내려갈 건지 이건 몰라요.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올리는 중이 더 확률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이유는 아까 긴 프레임에서 말씀드렸을 때 여기 삼각 수렴을 그릴 확률이 조금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ABC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고점은 낮추고 저점을 올리는 그런 모양을 조금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되든 큰 상관은 없어요. 단기 트레이딩에. 그런 이제 흐름 중에 있고 여기서의 저항 구간을 좀 먼저 살펴볼게요. 저항 구간을 보면 숏을 잡을 만한 자리는 어디냐. 이런 자리에서 숏 잡아도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근거 없는 숏보다는 좀 근거가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이 지난 하락 파동 안에서의 잠시만요. 지난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락 파동 안에서의 볼륨 프로파일을 그려봤어요.
그리고 어디서의 거래가 많았냐, 어디서의 거래가 많았냐를 봤더니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한 요 구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 개의 구간 정도의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거를 이제 피보나치랑 같이 곁들여서 봐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요 하락에 대한 이제 되돌림이 또 나오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일단 382 구간은 넘어줬습니다. 넘어줬는데 추후에 이제 618 구간, 여기는 618 되돌림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차트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0.5 되돌림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좁혀져 있네요. 여기가 0.5고 여기가 618인데, 이 되돌림 0.5와 618 겹치는 구간에 각각 요 매물대가 조금씩 쌓여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긴 한데, 여기는 이제 일시적인 그때 지표 발표 때문에 있었던 청산 매물이 좀 많았던 구간이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1등, 2등이 이제 여기겠죠. 두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자리는 아니에요. 저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손절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경우에 뭐 다이버전스 명확히 떠서 뭐 아주 예쁘게 딱 받을 수 있는 자리면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변동이 나올 확률은 높지만 손익비가 애매해요. 왜냐? 손절을 어디서 해야 한다는 그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제가 말하는 좋은 매매랑 확률 플러스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을 저는 좋은 매매로 보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는 확률적으로는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하락 반전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손익비가 애매하기 때문에 손익비가 애매한 자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이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뭐 618 구간 이상까지 되돌리지 않을 걸로 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숏포지션을 들어가더라도 본인이 손절가를 잘 정한 후에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무지성으로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해드렸고,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름숏보다는 이제 내림롱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롱 포지션에 저는 안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롱 포지션에 조금 비중을 두는 게 나을 것 같고, 윗구간은 이제 너무 먼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생략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올라가기 이전에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자세히 볼게요.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면 RSI가 이런 식으로 튈 거거든요. 그럼 분명 여기 다이버전스가 뜰 겁니다. 이거는 아마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뜨면 여기는 좀 괜찮은 숏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 혹은 이 자리에서 괜찮은 숏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어느 정도 명확히 정하실 기준이 되신다면, 본인 능력이 되신다면 손절을 어느 정도로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가를 뚫리면은 손절하겠다, 아니면은 뭐 요 정도 수준이 뚫리면 손절하겠다, 이건 본인이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숏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죠. 빅절은 이 정도로 보고, 손익비가 엄청 안 좋네요. 한 1대 2도 안 나올 것 같아요. 1대 1.8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손익비는 안 좋지만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다는 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격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는 숏자리 한번 받아볼 만한 자리는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1차 TP로 익절을 하고, 여기서 2차, 그리고 더 가져가는 거는 안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가 좀 명확한 롱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있다는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단기적 상승이 나올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롱 진입할 수 있는 지지 구간은 어디가 있나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요 상승 파동이 있잖아요. 피보나치는 지워주고, 이것도 요 15분봉으로 좀 당겨서 볼게요. 요거 15분봉으로 좀 당겨서 보면은 요 상승한 구간을 우린 볼 거예요. 요 상승 구간에서 만든 매물대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크게. 나머진 별로 없죠.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구간이 만약에 내려올 경우에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릴 확률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피보나치도 한번 그어볼까요? 지금 상승 파동에 여기서 상승이 끝났다고 지금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안 일어나고 여기서 상승이 끝났다, 상승이 끝나고 이제 좀 내려간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382 구간이랑 0.5 구간의 매물대가 이렇게 공교롭게 겹쳐집니다.
이런 구간들은 이제 반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추세 반전 나올 확률이 높고, 이 경우에는 이제 TP랑 손익비를 어떻게 설정하냐, 이제 가격을 단기적으로 내릴 때, 저라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두 구간은 2분할로 나눠서 그냥 진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50%, 여기서 50% 들어가면 내 평단가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 손절을 저라면 한 이쯤으로 잡을 것 같아요. 이유는 요 밑에 매물이 아예 없다는 거. 그리고 618 구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쯤에서 손절을 이렇게 잡는 거죠. 손절폭을 이렇게 잡고, 익절을 만약에 이 구간 혹은 요 위에 어디 구간에서 이제 본인이 설정하시기 나름이지만, 전 러프하게 한 이쯤으로 볼 것 같아요. 이쯤으로 보고, 뭐 올라가다가 만약에 이 다이버전스나 여러 가지 올라가다 변수가 생기면 일찍 익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로 보면은 손익비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해서 롱은 이 정도, 그리고 숏은 손절은 이 정도로 봤을 때 2.2 대 6.3이니까 한 3대 1 정도 비율이 나오네요. 얼추 3대 1 정도의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런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2분할로 나눠서 들어가서 이 정도의 손익비에 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률 플러스 손익비를 갖춰주는 자리죠. 갖춰준 자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매매를 할 예정이고,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두 개 받았는데 조금 더 내린다, 여기까지 내린다면 과감하게 여기서 저는 칼 손절을 할 겁니다. 저점을 뚫고 내리는 순간 그 이후로는 만약에 반등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수도 있지만 이건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내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손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1.7K와 61K죠. 두 구간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누적 볼륨 프로파일 한번 볼게요. 이제 시간봉으로 보고, 요건 이제 잠깐 지워둘게요. 피보나치는. 누적으로 지난 횡보 모든 구간에서의 볼륨 프로파일을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볼륨 프로파일 보면은 여기 밑으로는 매물이 없어요. 여기 밑으로는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저점을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저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물론 반전이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은 뭐 확률이 높진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도 하나의 또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익절 TP 설정하실 때 참고할 만한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상했잖아요. 여기서 내렸을 때 뭐 여기서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받거나, 근데 두 가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ABC가 이렇게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냥 이게 하나의 A고 B 파동이고 C 파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피보나치 확장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이제 1대1 구간 혹은 0.618 구간에 맞게 1.618 구간이나 여기에 확장 툴에 맞게 익절을 하시면은 좋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매물대가 있고 여기 가격적인 매물대가 또 같이 있네요. 이럴 경우엔 여기가 괜찮은 TP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진입했을 때는 여기를 1차 TP로 삼고 가져가시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0.5 구간까지 내렸다가 올라가는 그림이라면, 이런 그림이라면 좀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유는 여기서의 이제 하락폭보다 여기서의 하락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확장 툴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이게 A 파동이었고 그 다음 내려온 게 B 파동, 그 다음에 C 파동이 이어간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내렸다고 칠게요. 여기 가격 저항대에 맞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장 툴을 조정을 한 다음에 1대1 구간 정도면 이 구간까지 가져가는 욕심을 좀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물론 매물대가 있지만 그래도 1대1 구간까지 좀 가져가는, 이런 포지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동의 크기에 따라서 하락 파동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예상 이제 피보나치 확장의 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렸고, 이 부분들은 이제 이 매매뿐 아니라 다른 매매를 하실 때도 이렇게 유연하게 적용을 시키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15분봉 이하 봉으로 내려가서 5분봉이던 뭐 3분봉이건
내려가서 반드시 낮은 분봉에서의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진입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뚫릴 경우에는 애매하게 막 희망 갖지 마시고 그냥 손절하세요. 손절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시드의 5%입니다. 5%. 전체 시드의 10%를 선물 거래를 하고 선물 거래의 10%만 운영을 할 거고요. 그 운영하는 거에 5%,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0.5%를 손절하는 게 되는 거예요. 5%에 10%니까. 그래서 0.5% 손절을 하면 우리는 손절을 200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200번을 손절을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던 뭐 스트리머건 어떤 분들이건 이런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잘해지십니다. 200번 손절하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제가 한 대로 포지션을 따라가는 행위보다는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을 만드시고 그대로 원칙대로 실천하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 두셨다가 200번을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분명히 성장하시고 수익을 많이 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방식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산 증인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손절입니다. 이유는 이제 손절을 안 하는 사람이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니라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이제 익절할 때보다 손절할 때가 더 많아요. 이유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손익비와 확률은 기본적으로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확률이 높은 자리는 손익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좋은 매매는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밸런스 있게 둘 다 어느 정도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를 저는 좋은 매매라고 생각하고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이제 중요하게 되죠. 손절을 하건 익절을 하건 많은 매매를 할수록 수수료가 중요합니다. 수수료는 여러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시드가 줄어들어요. 그때는 거래소 수수료 때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절만 해도 시드가 갈려요. 본절만 해도 시드가 갈리니까 일반적으로 0.02에서 0.05거든요. 일반 거래소 수수료가. 아마 어느 거래소를 쓰시든 이 수준이실 거예요. 근데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제가 늘 링크 달아둡니다. 파트너 거래소 MEXC는 0에서 0.01이에요. 월등한 차이가 보이시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매매를 하면 할수록 수수료가 많이 들고 점점 격차는 벌어지실 거예요. 같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 매매하는 사람, MEXC에서 거래하는 사람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겁니다. 영상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이러면 수수료 혜택뿐 아니라 모든 혜택이랑 이벤트 다 자동으로 적용되니까요. 반드시 수수료 아끼셔가지고 시드 좀 불리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예언가가 아니에요. 예언가가 아니고 저도 자주 틀립니다. 물론 운이 좋게도 여태까지의 뭐 누적 분석 드린 걸로 보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한 5번 맞추고 한두 번 틀린 것 같아요.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이제 운이 좋아서 그랬던 거지 제가 잘 맞추는 사람 아닙니다. 예언가가 아니고 저는 그냥 분석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께 저항이나 이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 그리고 플러스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을 그냥 공유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맹신은 절대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셔가지고 참고 용도로 활용하셔서 본인 기준대로 매매하시고 판단하고 매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준비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퀄리티 높은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